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의준이고 위스콘신대에서 사이언티스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런 발표할 기회를 만들어주신 한빛사 관련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최근에 발표한 3종 음성 유마감에서 칼먼에 의해서 매튜라된 맵2K4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에 대한 부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위스콘신주의 메디슨이라는 굉장히 작은 소도시입니다. 이 메디슨은 시카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세 번째 크기의 도시인 시카고랑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위스콘신 주도로서 여기 그림을,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런 큰 호수 사이에 이런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주청사가 위치하고 있으면 이 도시가 이 큰 도시 사이에 이렇게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연구소는 맥가들 레보레토리 for Cancer Research라는 연구소입니다. 여기는 전미에서 처음으로 베이직한 캔서를 연구하기 위해서 설립된 연구소이고, 강점으로는 캔서 바이러스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강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캔서 바이올로지 그레이듀에이트 프로그램도 전미에서 첫 번째로 생겨난 연구소이고요. 여기에 태민 교수님께서 1975년도에 레트로바이러스를 그 펑션을 발견함으로 해서 1975년도에 노벨상을 수상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주년이 돼서 최근에 이제 그 심포지엄을 이제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 맵2K4의 메틸레이션이 칼먼에 의해서 이제 진행을 되는데 이 기능에 대해서 확인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 칼먼 이니비터가 어떤 다른 저해제랑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치료 전략을 굉장히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유방암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은 전미에서 8분의 1 정도의 여성이 인생 중에 한 번 이상 경험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 세계 지도를 보시면 유방암 발병률에 대한 그래프가 보이시는데, 이런 색깔이 진한 부분이 유방암 발병률이 높은 지역, 그리고 색깔이 낮을수록 그 발병률이 낮은 지역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선진국들이 훨씬 더 유방암 발병률이 높은 편이고, 한국은 그에 비해서 그 유방암 발병률이 한 중간 정도, 그리고 저개발 국가에서는 그 유방암 발병 정도가 훨씬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서구화된 식생활이나 이런 거에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거 이외에도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많이 놓였거나, 뭐 진단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나, 그런 영향에 의해서도 조절이, 그러니까 더 많이 이제 발병률이 늘어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요인에 의해서 그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져 있고요. 한국에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제일 많이 발생되는 암이 위암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중에서 가장 많이 발병되는 암이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위암, 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그 암 발병률이 나타내져 있고, 유방암은 전체 2위에 위치할 정도로 많은 발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그 유방암 발병률이 낮아져 있긴 하지만, 그 발병률 자체는 굉장히 빠른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동아시아에서 유방암 발생률을 볼 때에도 한국은 그 발생률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작년 같은 예를 들면은 그 한국에서는 한 3만 케이스 정도가 발병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유방암은 크게 그 호르몬 리셉터의 발현 유무에 따라서
그 네 가지 타입의 유방암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미널 A, 루미널 B, 헐2 그리고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 이렇게 네 가지 타입으로 나눠질 수 있고 이것은 ER이나 PR 그리고 헐2 호르몬 리셉터의 그 발현 유무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ER이나 PR, 헐2가 발현되게 되면 이 ER, PR, 헐2의 저해제를 개발함으로써 어떤 치료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리셉터를 발현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치료 전략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 후성 유전, 에피제네틱스의 관점을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암을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피제네틱스는 캔서랑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캔서의 한 5에서 10% 정도만, 지네틱 뮤테이션에 의한 캔서 발병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환경적인 요인, 뭐 방사선이라든지 어떤 음식을 먹었다든지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암이 발병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는 에피지네틱스에 의한 캔서 발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적 관점에서 DNA의 그 메틸레이션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아실레이션, 메틸레이션, 포스포릴레이션 관련된 부분 그리고 스와이스닉 컴플렉스의 컴팩트 정도에 따라서 트랜스크립션 레벨이 조절이 되게 되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HNT 중에 하나인 프로테인 아르지닌 메틸 트랜스퍼레이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피제네틱스 분자적 기전과 그리고 많은 캔서의 관련성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니비터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DNMT 그리고 HDAC 이니비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BET 이니비터랑 EZH2 이니비터가 개발돼서 그 다양한 이제 어떻게 캔서를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을 많이 세우고 있고요. 저희는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연구되어 있는 HNT 그러니까 그 프로테인 메틸 트랜스퍼레이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프로테인 아르지닌 메틸 트랜스퍼레이즈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PRMT도 굉장히 다양한 신호 전달계를 조절하고 셀 사이클, 이뮤 리스폰스, DNA 데미지 리페어, 진 익스프레션 같은 여러 가지 신호 전달 그리고 세포 내 어떤 기작들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PRMT 이니비터는 사실 다른 에피제네틱 관련 드럭에 비해서 늦게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타입 1, 타입 2를 나눠서 그 개발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이 연구돼 이제 진행돼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임상 2상까지 가 있는 약물들이 있고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칼몬 단백질은 2017년, 18년부터 이제 그런 저해제들이 개발이 돼서 이제 보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칼몬은 타입 1 프로테인 아르지닌 메틸 트랜스퍼레이즈인데 여기에서 이제 타입 1, 타입 2, 타입 3를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이 어시메트릭하게 그 메틸기 두 개를 붙이는 경우가 타입 1 아르지닌 메틸 트랜스퍼레이즈이고 타입 2는 시메트릭한 다이메틸레이션 그리고 타입 3는 모노메틸레이션 펑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몬은 이 타입 1, 그러니까 PRMT4라고도 하는데 타입 1에 속해 있고요. 이런 PRMT들은 트랜스크립션 레귤레이션, mRNA 스플라이싱, DNA 리페어 같은 많은 신호 전달의 그런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실에서는 저희 웨이수 교수님이 처음에 이제 칼몬에서 P300 같은 트랜스크립션 팩터의 메틸레이션이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그 유방암의 어떤 프로그레션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사이언스에 이제 발표한 이후에 이제 현재 랩에서 계속 칼몬에 관련된 기질, 펑션, 그 서브스트레이트를 발견을 하고 이 서브스트레이트의 펑션을 찾는 그런 연구를 계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서 이제 저희 방에서 밝혀낸 단백질로는 MED12, BEF155, PKM2, 그리고 MEP2K4라는 단백질에
펑션을 개발한 바 있고요. 찾은 바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 MED12, MED455, MED2K4의 기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 논문에서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MED455는 크로마틴 리볼렐린 컴플렉스 코어 컴포넌트인데 이 MED455가 메틸레이션이 되면 그 슈퍼 이넨서의 그 키 팩터 중에 하나는 BRD4랑 같이 이제 슈퍼 이넨서 리전에 붙어서 그 인코제닉 진들을 굉장히 업레귤레이션 시킵니다. 반면에 칼몬 이미터를 처리하게 되면 이 메틸레이티드 된 MED455는 떨어지고 이 부분에 이제 다른 타입의 컴플렉스인 PBF 컴플렉스가 붙음으로 해서 인터페론 감마 패스웨이가 액티베이션 되고 궁극적으로 CDA 포지티브 T셀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메인으로 발표할 내용은 이 MEP2K4에 대한 내용입니다. MEP2K4는 이 그 마이토젠 액티베이트 프로테인 카이네즈 패스웨이의 중간 단계에 속해 있는 단백질이고요. 이 MEP2K4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맵K, 맵2K, 맵3K, 맵4K처럼 이제 카이네이즈에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계속 그 포스포레이션을 캐스케이드 시키는 과정이고, 맵2K 같은 경우에는 맵K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맵3K에 의해서 포스포레이션을 그 액티베이션을 전달받는 그런 중간 단계 역할을 하고 있고요. 7개의 단백질이 발견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맵2K4는 맵2K7이랑 함께 같은 패밀리를 가지고 JNK 패스웨이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맵2K4 같은 경우에는 P3-8을 액티베이션 시키기도 하는 듀얼 펑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맵3K4, K12에서 액티베이션 시키고 JNK를 조절하는 맵2K4가 그 어떤 캔서 관련한 어떤 펑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단백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이 맵2K4는 기본적으로 루미널 셀, 그러니까 ER 포지티브 브레스트 캔서 셀에서는 튜머 서프레서 진으로서 그 기능을 계속 보고를 해왔고요. 하지만 그 베이살 그룹 혹은 TNBC 셀라인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맵2K4의 그 투머 프로그레션에 어떤 이펙트가 있다는 것을 많은 논문에서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맵2K4의 그 펑셔널한 부분이 칼몬이랑 계속 비슷하다는 점을 착안해서 이 둘의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런 4가지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 칼몬이 그러면 맵2K4의 서브스트레이트일까? 그리고 그러면은 이 메틸레이트든 맵2K4가 어떤 다운스트림 타겟을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TNBC의 이제 셀 그로스나 어그레시브를 조절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맵2K4의 펑션을 밝히게 됨으로써 이것을 어떤 치료 전략에 그 어떤 적용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였고요. 처음으로 이제 이 맵2K4를 이제 발견하게 된 부분은 이제 ER 네거티브, ER 포지티브의 그 페이션트 샘플에서 그 매스 스펙을 통해서 펩타이드의 메틸레이션 되는 부분들을 확인한 다음에 이 메틸레이션이 어떻게 어디에서 분포를, 그러니까 디메틸레이션이 분포를 하는지, 펩타이드를 분포하는지를 이제 이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는데, 이 맵2K4 같은 경우에는 ER 네거티브에서만 특이적으로 많이 발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는 칼몬의 기질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맵2K4랑 이 칼몬이랑 어떤 그런 상호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맵2K4의 그 베스트 스펙을 찍어서 이 아르지닌 레지듀 58 레지듀 부분이 다이메틸레이션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맵2K4는 특이하게도 이 아르지닌 부분이 맵2K7, 그러니까 다른 패밀리랑 그 아르지닌 부분이 컨저브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다른 단백질에서는 이 아르지닌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비트로 메틸레이션 어세이를 통해서 정말 칼몬이 특이적으로 맵2K4에만 메틸레이션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맵2K4를 이제
그 와일드 타입 그리고 아르지닌을 K로 치환한 것 그리고 아르지닌을 알라닌으로 치환을 해서 이제 메틸레이션이 되지 못하게 만든 단백질을 퓨리피케이션 시킨 다음에 칼먼이랑 인비트로 메틸레이션 어세이를 수행해 본 결과 그 칼먼은 맵2K4에 굉장히 특이적으로 이제 메틸레이션을 시키고 이것을 뮤테이션 시킨 경우에는 메틸레이션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몬의 그 메틸레이티드 된 맵2K4의 더 다른 펑션을 확인하기 위해서 셀 시그널링 컴퍼니랑 협업을 해서 메틸레이티드 된 맵2K4 안티바디를 만들었고 이 메틸레이티드 된 맵2K4는 칼몬이랑 굉장히 잘 바인딩 한다는 것을 RP를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세포 내에서 이 메틸 맵2K4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퓨런타 셀 그리고 칼몬 너가웃 셀에 메틸레이티드 된 맵2K4랑 맵2K4를 스테이닝 시킨 다음에 이뮤노플로레센스를 통해서 그 결과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메틸레이티드 된 맵2K4는 핵에서만 이렇게 스테이닝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데에 반해서 맵2K4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이토졸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추측하기로는 칼1이랑 메틸 맵2K4가 핵에서 서로 이제 메틸레이션을 그런 반응을 이제 일으킨 다음에 이 메틸레이티드 된 맵2K4가 이제 하이 시그널인 이제 JNK에 포스포레이션을 전달을 하고 이 전달된 그 JNK는 핵 내에서 이제 트랜스크리션 레벨을 조절하는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맵2K4가 그 유방암의 그 그룹별에서 얼만큼 그 발현 정도가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칼먼이랑 맵2K4의 그 발현량을 그 타입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것은 이제 프로테오믹스 데이터인데 그 칼먼 같은 경우에는 TNBC 그룹에서 굉장히 발현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예전부터 확인을 했던 내용이고 맵2K4 같은 경우에는 그 발현량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몬과 맵2K4는 mRNA 레벨에서도 굉장히 반비례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 프로테옴 결과랑은 다르게 포스폴레이트된 맵2K4나 그 하이 시그널인 맵K9의 포스폴레이션 같은 경우에 TNBC에서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맵2K4가 양이 작더라도 액티베이션 상태는 굉장히 그 TNBC 그룹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맵2K4의 액티비티가 그러면 정말로 그러니까 맵2K4의 메틸레이션이 그 하위 시그널에 전달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칼먼 너가웃셀 그리고 칼먼의 2m를 처리한 세포에서 그 JNK 다운스트림 타겟 중에 하나의 AP1의 그 트랜스크리션 레벨 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리스버라이즈 어세이를 수행을 하였고 그 트랜스크립션 레벨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TNBC 셀라인에서 그 칼몬 이니비터를 처리하게 되면 JNK 패스웨이, 포스포 맵2K4가 같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은 이제 MDMB-134-6 셀라인인데, 이는 이제 맵2K4의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와일드 타입을 이제 과발현시킨 다음에 TP06 칼몬 이니비터를 처리하게 되면 이 포스포레이션, 포스포 JNK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액티베이션, 포스포레이션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맵2K4 와일드 타입, 맵2K4 뮤탄트 타입 단백질을 이제 퓨리파이 시킨 다음에 이를 이제 그 포스포 JNK 그러니까 디포스포릴레이션 되어 있는 JNK랑 같이 반응을 시켰을 경우에 그 인비트로에서도 포스포 JNK가 와일드 타입에서는 증가하지만 뮤턴트 타입에서는 증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맵2K4 메틸레이션은 다운스트림인 이제 JNK 그리고 포스포릴레이션 맵2K4 포스포릴레이션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맵2K4의 메틸레이션이 그러면은 그 TNBC에서
그 세포의 성장, 셀 그로스나 마이그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페런테 셀 라인에 맵2K4 너가웃 셀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맵2K4의 와일드 타입 그리고 두 가지 뮤턴트 타입을 리익스프레션 시킨 다음에 이 셀 라인이 셀 바이어빌리티가 얼만큼 변하는지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이 얼만큼 변하는지 그리고 콜로니포레이션 형성이 얼만큼 잘 되고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셀 바이어빌리티는 맵2K4 너가웃 그리고 뮤탄트 셀 라인에서 그 바이어빌리티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마이그레이션에서도 그 너가웃 그리고 뮤탄트 맵2K4를 리스프레션 시킨 셀 라인에서는 오히려 더 마이그레이션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콜로니 포메이션 형성도 칼먼 너가웃 셀과 비슷하게 맵2K4에서도 콜로니 포메이션이 줄어들어 있고 그 맵2K4 뮤탄트 그 진을 리스프레션 시킨 셀 라인에서도 그 콜로니 포메이션 형성이 잘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틸레이티드 된 맵2K4는 그 셀 그로스나 마이그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저희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맵2K4의 그 메틸레이션의 펑션을 가지고 어떤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시그널링 포스포레이션 등을 확인을 하였는데 특이하게 이 포스포 AKT 레벨이 칼몬 이비터를 오랫동안 처리하게 되면 굉장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농도별로 처리했을 경우에도 포스포 AKT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PI3 카이네이즈 이니비터와의 이런 병용 치료를 통해서 어떤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이제 RPPA, 리버스 페이지 프로테인 어레이 실험을 수행을 하였고요. 이 실험은 엘라이자랑 굉장히 비슷한 실험인데 한 500개 이상의 안티바디를 한꺼번에 그 프로테인의 그 양의 변화 그리고 포스포레이션의 양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칼몬 이니비터를 처리하고 그리고 PI3 카이네즈 이니비터를 처리한 다음에 이 프로테인들이 얼마큼 잘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제 RPPA를 통해서 수행을 하였고 저희는 그 칼몬 이니비터와 PI3 카이네즈 이니비터가 굉장히 많은 부분 컴포넌트를 쉐어한다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어떤 많은 프로테인들은 BKM120 그러니까 PI3 카이네즈 이니비터에 의해서만 혹은 칼몬 이니비터에 의해서만 조절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이거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처리하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처리한 다음에 그 콜로니 포메이션 어세이라든지 셀 바이어빌리티의 변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TP064나 이제 BIL719는 PI3 카이네이즈 알파 이니비터인데 이것을 이제 같이 처리하게 되면 이 셀 바이어빌리티가 현저히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콜로니 포메이션 형성도 TP064 혹은 이제 칼몬 이니비터 혹은 PI3 카이네이즈 단독 처리를 했을 경우에 그 콜로니 포메이션 형성이 상대적으로 덜 감소하는 데 반해서 이제 병용으로 처리했을 경우에 그 포메이션이 굉장히 현저하게 감소함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MDA MB231이라는 PI3 카이네이즈 와일드 타입을 가지고 있는 세포에서 확인을 하였고 이 이외에도 PI3 카이네이즈 뮤탄트 셀라인 그리고 PI3 카이네이즈의 굉장히 레지스턴트한 셀라인들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저희는 확인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이제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니멀 모델에서도 이런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먼저 올가노이드 모델을 사용을 하였고요. 이 HCI031은 사실 그 PI3 카이네즈 뮤탄트를 가지고 있는 셀라인이고 이 이제 올가노이드를 만들고 이제 약을 이제 칼몬 이니비터 그리고 PI3 카이네즈 이니비터를 이제 각각 혹은 이제 합쳐서 처리했을 경우에
그 효과가 굉장히, 그러니까 같이 처리했을 때 그 셀 바이오 프로퍼레이션 레이트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이제 HCI 027 같은 올가노이드 모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애니멀 모델에서 또 이런 병용 치료에 의해서 그 TNBC가 굉장히 현저하게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우선 이제 PDX 모델을 사용해서 이것을 먼저 확인을 했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41.2 신제닉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제 그 그 튜머 이제 이렇게 약을 이제 같이 처리한 다음에 튜머 볼륨이 얼만큼 감소하는지를 저희는 확인을 하였고, 그 결과 싱글로 처리했을 때에 비해서 듀얼로 처리했을 경우에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KS67 같은 어떤 그 마커에서 그 병용 치료를 했을 경우에 그 효과가 훨씬 늘어난다는 사실을 저희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이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ER 포지티브 브레스트 캔서 같은 경우에는 웹2K4가 이제 튜머 서프레서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뮤테이션이 잘 되고 그런 성향을 띠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TNBC에서는 이 웹2K4가 메틸레이션 댐으로 해서 이제 온코제닉한 펑션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칼몬 이미터를 처리함으로 해서 브레스트 캔서 그로스나 메타스테시스를 조절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칼몬 이미터를 처리했을 경우에 PI3 카이네이즈 액티베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같이 병용 치료를 함으로 해서 TNBC의 그 치료 전략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 보여드린 내용은 칼본에 의해서 아르지닌 58 레지두가 메틸레이션이 되고, 그리고 웹2K4 메틸레이션에 의해서 이제 하위 시그널이 뉴클레어스 안에서 조절이 되고, 그리고 웹2K4 메틸레이션은 그 프로리퍼레이션이나 마이그레이션 혹은 메타스테시스 같은 것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PI3 카이네이즈랑 병용 치료를 통해서 어떤 더 효과적으로 TNBC를 치료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저희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후에 이제 어떤 실험을 할지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실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이는 이제 저희가 다른 교수님들과 협업을 통해서 많은 칼몬 이미터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니비터랑 이제 E3 라이게이즈를 타겟이랑 E3 라이게이즈를 이제 같이 바인딩하는 프로텍이라는 약물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 관련 약을 이제 2023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칼몬 이니비터, 그러니까 스몰 베이스드 이니비터랑 혹은 이런 프로테어종 디펜던트한 프로텍이랑 어떤 약의 차이가 있는지,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칼몬 프로텍을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애니멀 모델에서 잘 워킹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칼몬 프로텍이 스몰 모레큘 베이스 이니비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은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시퀀싱, NGS 시퀀싱을 통해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들어오신 분들 많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